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우유 한 잔 드셨나요? 고소하고 영양 가득한 우유 한 잔.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이 익숙한 음료 뒤에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지구 환경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탄소 발자국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젖소로부터 우유 1kg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전과정 평가, 영어로는 LCA라고 부르는 이 방법론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년 여름이면 역대급 폭염, 겨울이면 이상 한파.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죠. 그런데 축산업, 특히 소를 키우는 산업이 지구 온난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의 트림과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이것이 바로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ESG 경영, 즉 환경, 사회,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과정 평가, LCA라는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젖소 한 마리가 우유 1kg를 만들어내기까지 지구에 남기는 흔적을 정밀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식품의 환경 영향을 측정할 때 가장 신뢰받는 방법이 바로 LCA, 전과정 평가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제품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원료를 채취하는 순간부터 최종 폐기되는 순간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하를 숫자로 계산하는 겁니다. 축산 분야에서 LCA는 단순히 축산업이 환경에 안 좋다라는 비판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어디서 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찾아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핵심 무기인 겁니다. 우유의 경우로 보면 젖소가 사료를 먹고 물을 마시고 분뇨를 배출하며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원유를 생산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LCA를 시작하려면 먼저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능 단위. 우리는 우유 1kg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왜 1kg이냐고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고 비교 가능한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 범위.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요람에서 문까지, 영어로는 cradle-to-gate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농장 시설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료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젖소가 내뿜는 메탄가스와 분뇨를 처리하기까지 농작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가 마시는 우유가 되기 전 젖소가 우유를 만들기 위해 남기는 모든 환경적 흔적을 빠짐없이 측정하는 것, 이것이 LCA의 기본 작업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젖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인풋, 즉 투입 요소를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건 사료입니다. 곡물사료, 배합사료, 특히 해외에서 수입되는 알팔파 같은 사료까지 이 사료들을 재배하고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 한국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 모두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그럼 아웃풋, 즉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의외로 소의 트림과 방귀입니다. 소의 위 속에서 사료가 발효되면서 나오는 메탄가스, 화학식으로 CH4. 이 메탄은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보다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힘이 무려 28배나 강합니다. 28배요. 그러니까 메탄 1kg은 이산화탄소 28kg과 같은 온난화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육 효율성입니다. 폐사율이 낮고 소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똑같은 사료를 먹어도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한다면 우유 1kg당 탄소 발자국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효율이 곧 환경 보호가 되는 셈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를 해볼까요? 한우와 젖소, 누가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까요? 국가 표준 데이터에 따르면 한우 비유구는 하루에 약 3.6kg의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배출합니다. 반면 젖소 차기우는 하루 약 9kg를 배출합니다. 젖소가 한우보다 2배 이상 많은 배출량을 보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젖소는 매일매일 우유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한우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고에너지 사료를 섭취해야 합니다. 먹는 양이 많으니
당연히 장내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 배출량도 많을 수밖에 없죠. 연간으로 따지면 젖소는 약 118kg의 메탄을 배출하는데 한우는 47kg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개인이 일일이 검증할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증된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 DB를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인벤토리 보고서. 이것들은 축산 분야의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데이터베이스는 에너지와 운송에 대한 원단위를 제공하죠. 만약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료, 예를 들어 알팔파 같은 데이터가 국내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GABI나 SIM APRO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고요.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발행하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결과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제 실제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체중 600kg의 성체 암소가 우유 1kg를 생산하는 하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소는 하루에 알팔파와 라이그레스 등 약 15kg의 사료를 섭취합니다. 물은 최대 100리터까지 마시죠. 그리고 하루에 약 27.8kg의 분뇨를 배출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암소는 우유만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송아지도 낳고 나중에는 고기로도 활용되잖아요. 그럼 이 환경 부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걸 전문 용어로 배분, 영어로는 a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우유 판매액과 고기 판매액의 비율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무게로 나눌 것인지, 이 기준에 따라서 결과값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농장의 실측 데이터, 즉 1차 데이터입니다. 농장의 규모가 어떤지, 사료 배합률은 어떤지, TMR 사료를 쓰는지, 그리고 하루 산유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탄소 발자국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LCA 데이터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진짜 전문가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우유 1kg당 온실가스가 몇 kg입니다 라고 수치를 나열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수치를 줄일 수 있을지 컨설팅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메탄 저감 사료 첨가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특정 해조류 성분을 사료에 첨가하면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또는 ICT 기술을 활용해서 사육기간을 단축하고 사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개체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사료 배합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거죠. 분뇨 처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분뇨를 그냥 방치하면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계속 발생하지만 바이오가스 시설을 통해 에너지로 전환하면 오히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은 이제 환경 보호를 넘어서 미래 식품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경쟁력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저탄소 식품 인증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안전한 식품을 넘어서 지구에 무해한 식품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 축산업도 변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우유 생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유와 우리의 지구를 함께 지키는 가장 강력한 레시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농장의 LCA 사례를 들고 와서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